잠깐 개인 비행기로 비즈니스 출장 다녀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와, 부자신가 봐요. 세실님한테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사실 레브 르바에브 다이아몬드 회사 회장 아들입니다. 혹시 어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꺼림칙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즘에는 아재 취급받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7명 중 1명이 틴더나 글램 등의 데이트 어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어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이번 사건을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데이트 어플에 대해 더 큰 경계심을 갖게 되실 겁니다. 화려한 외제차, 명품 시계, 명품 옷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그의 이름은 사이먼 르바에브. 이스라엘 출신의 사이먼은 비록 키가 작긴 하지만 준수한 외모와 빵빵한 재력을 지닌 말 그대로 엄친아입니다. 이런 금수저 사이먼의 여자친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유명한 모델이나 여배우가 아닐까 추측하기 쉽지만 오히려 사이먼은 평범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세실이라는 여성입니다. 세실은 노르웨이 출신의 UX 디자이너였습니다. 세실은 집이 금수저도 아니고 직업도 회사원인 평범한 여성입니다. 사이먼은 초호화 럭셔리의 삶, 세실은 평범한 직장인의 삶, 교차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둘을 이어준 건 다름 아닌 데이트 어플 틴더였습니다. 어느 날 세실은 틴더라는 데이트 어플에서 데이팅 후보들을 살펴보다가 화려한 프로필의 사이먼을 발견합니다. 사이먼의 프로필 이미지는 경비행기나 외제차를 끌거나 고급 파티에 참석한 사진들이었기에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실은 이런 사람을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사이먼에게 다가갑니다. 사이먼은 처음 틴더에서 세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부터 열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 너무 예쁘셔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후후,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프로필 사진이 본인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 맞아요. 잠깐 개인 비행기로 비즈니스 출장 다녀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와, 부자신가 봐요. 세실님한테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사실 레브 르바에브 다이아몬드 회사 회장 아들입니다. 레브 르바에브 다이아몬드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아는 브랜드인 루이비통이나 구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브랜드표를 보면 루이비통, 구찌는 피라미드의 네 번째 층에 위치해 있고 그 위에 더 비싼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 까르띠에, 롤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슈퍼 프리미엄에는 반클리프 아펠이나 페나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레브 르바에브 다이아몬드가 있을 정도로 프리미엄 브랜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어머, 혹시 다이아몬드의 황제라고 하는 레브 르바예브의 아들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혹자는 저를 다이아몬드 왕자라고 하더라고요. 세씨는 바로 사이먼의 이름을 구글링 해보았습니다. 사실 익명 공간인 틴더에서 만난 사람을 무작정 믿기란 어려우니까요. 무조건 구글링을 통한 이중 점검은 필수였겠죠. 세실은 구글에서 사이먼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발견합니다. 그는 88만 6천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파티에 참석했고 외차나 자가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평범한 옷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의 옷만 입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탈 때에는 147만원짜리 스웨터를 입었고 자가 비행기를 탈 때에는 156만원짜리 루이비통 모노그램 크루넥 스웨터를 멋지게 코디했습니다. 어떤 여성이든 이런 남자를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화려한 삶은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으니까요. 세실은 구글링을 통해 어느 정도 사이먼의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를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사이먼은 본인이 현재 포시즌스 호텔에 묵고 있으니 호텔 1층 카페에서 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음료 한 잔 드세요. 음료 가격이 10,000원이라니 뭐 이렇게 비싸. 약간 시장하실 것 같은데 메뉴 먼저 몇 개 시킬까요? 여기요. 브라타 치즈랑 농어 타르타르, 비프 카르파치오, 푸아그라 가져다 주세요. 이게 돈이 얼마야? 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점심을 먹고 와서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아서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대접해 드려야죠. 배부르시면 맛만 보세요. 남기면 되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사이먼은 세실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실은 부유하면서도 다정한 사이먼의 모습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 둘의 관계는 금방 깊어졌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실은 자고 있는 사이먼의 등에서 큰 흉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유하게 자란 사이먼에게 그런 흉한 상처라니. 사이먼이 일어나자마자 세실은 물었습니다.
자기, 이 등의 상처는 뭐야? 아, 이거 자기한테 숨기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다른 다이아몬드 회사랑 분쟁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갱단에 조금 위협을 받고 있어. 그래서 개인 보디가드도 고용한 거야. 불쌍한 사람. 대시는 자기의 약점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이먼에게 왠지 모를 친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이먼을 지켜주고 싶은 모성애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내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큰 도움 못 되겠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자기는 너무 스윗해. 고마워. 역시 내 여자친구야. 말만이라도 큰 도움이 된다. 곧 사태가 진정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이먼이 안심시키려던 말과 달리 사이먼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세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방금 내 보디가드가 상대 갱단에 구타당해서 머리를 좀 다쳤어. 지금 119로 실려가는 중이야. 자기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근데 내 위치가 자꾸 내 카드 이용 내역 때문에 노출되는 것 같아. 혹시 당분간만 자기 카드 써도 괜찮을까? 그래야 상대 갱단이 내 위치 파악을 못할 것 같아. 물론이지. 내 카드 써. 세실은 남자친구한테 돈을 쏟아부을 만큼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애인이 곤경에 처했다는데 그걸 모른 척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사이먼은 돈이 많으니 언제든 세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사이먼의 씀씀이는 세실의 예상 금액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금월 결제 대금 지급 금액은 2,334만 원입니다. 평범하게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세실이었기에 카드 한도가 높지 않았고 금방 사이먼에게 빌려준 카드는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사이먼은 자기 카드 한도에 도달했는데 다른 카드 개설해줄 수 없어? 자기, 나 근데 조금 걱정돼. 혹시 내가 빌려준 돈 일부만 갚아줄 수 있을까? 나도 이번 달에 돈이 좀 부족한데. 그리고 이미 카드 빚이 있어서 다른 카드는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내가 일단 지금까지 쓴 돈 자기한테 수표로 바로 돈 보내줄게. 내가 자기한테 부담 지어서 미안해. 자기 생각을 별로 못했네. 아니야, 자기도 갱단에 쫓기느라 고생 많은데 내가 부담 줘서 미안. 사이먼은 바로 세실에게 송금 내역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1억 입금 완료. 그는 자기가 빌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세실에게 보냈습니다. 역시 착한 내 남친. 세실은 사이먼을 믿고 대출을 추가로 받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총 세실이 사이먼에게 빌려준 돈의 누적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먼이 보낸 송금 내역의 문자 내용과 달리 세실 계좌에는 1억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낸 1억 원 아직 입금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지? 뭔가 은행에서 오류가 있었나? 내가 은행에 한번 연락해볼게. 자기, 혹시 은행에 연락한 건 어떻게 됐어? 아, 맞다. 내가 지금 갱단에 위협받고 있어서 까먹었어. 미안, 지금 바로 확인해볼게. 사이먼, 혹시 확인됐어? 그거 은행에서 뭔가 오류가 좀 있었나봐. 바로 해결해준다고 하네. 아직도 입금 안 되었는데? 사이먼, 자기 바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연락은 왜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예상하셨나요? 정말 예상하셨다고요? 벌써 여러분들 점점 사이코들의 수법을 꿰뚫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실은 사이먼한테 사기당한 것입니다. 사이먼은 세실의 3억 원을 사용 후 도망쳤습니다. 사이먼은 세실한테만 사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을 틴더에서 만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자기가 갱단에 위협당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위치 추적되지 않는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사기를 친 것이죠. 사이먼의 실제 이름은 시몬 후아트. 금수저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과 달리 그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부터 사이먼은 경범죄를 일삼았습니다. 15세에 미국 브루클린으로 이민 간 적이 있었는데 함께 이민 갔던 가족의 친구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이후로도 수표 위조나 도둑 등의 잠범죄로 소소하게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1살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자를 타겟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금수저 행세를 위해 성을 르바예브로 개명합니다. 레브 르바예브의 아들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그들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가 수많은 여성을 만나면서 뜯어먹은 금액은 총 약 120억 원 정도입니다. 사이먼 르바예브에게 사기는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여자를 만났지만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취미,
전부 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 중 한 명이 나 이런 책 읽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책을 구매해서 그 여자를 만나는 날 들고 가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맨틱한 사랑꾼 행세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을 속여 사기를 칠 수 있었습니다. 사이먼은 이스라엘에서 15개월간 징역 생활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5개월간 징역에서 생활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감자들을 줄이고 있을 때를 맞춰 감옥에서 운 좋게 풀려났습니다. 사이먼은 아직까지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사기친 것이 아니며 돈을 빌린 것은 평범한 애인 간의 대출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르바예브 다이아몬드 회장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으며 돈은 여자들한테 뜯어낸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통해 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성들에게 여러 선물과 화려한 삶을 맛보게 해주었는데 그런 대가로 자기를 사기꾼 취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꽃뱀이라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하했습니다. 오늘의 사이코 팁은 SNS상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조심하라 입니다. 사실 진정한 부자들은 SNS에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자고 남들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욕구가 크지 않은 것이죠. 반면 인플루언서들 중에 SNS상에서 명품과 화려한 생활을 과시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 중 일부는 짝퉁이나 대여한 제품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화려한 삶을 자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금수저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사진상에서 금수저인 척 하기는 쉬우니 남들을 속여 자기 사업을 홍보하거나 사기를 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돈도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돈 욕심은 없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제품이나 홍보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이코 메들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에 노출되는 화려한 삶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진면목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